네, 안녕하십니까. 저대양 양수입니다. 오늘이 4월 26일 월요일, 지금 현재 시각 오후 6시 50분 접어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제 사정상 다소 늦어졌습니다. 이 점 양해 말씀 먼저 드리고요. 자, 오늘 우리 증시를 보면 뭐 아주 시원스럽게 뜨거운 강세장을 펼친 것까지는 아니지만 어찌됐든 최소한 나쁘지는 않았어요. 지수 탄력성, 즉 지수의 상승폭도 결코 작지는 않았죠. 0.99% 정도라면 이 정도면 괜찮은 폭입니다. 해서 3217포인트까지 어찌됐든 올라왔다는 것. 잠깐 종합지수 차트를 볼까요? 일단 흐름상 큰 조정 없이 비죽순탄하게 짧은 조정을 딛고서 올라오는 모습이며 곧바로 역사적인 신고가를 갱신하는 흐름으로 복귀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상되고 기대되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일단 그런 모습이 좋고요. 자, 무엇보다 고무적인 것은 수급상 외국인들이 비교적 강하게 매수를 했다는 것이죠. 미국발 악재가 아직 완전히 가셔진 상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찌됐든 외국인들이 강력하게 복귀했다, 컴백했다 하는 것은 그만큼 최근 우리 시장에 다시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하는 장세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그 일단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서 일단 긍정적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다소 아직까지도 좀 아쉬운 것은 우리가 이제 최우선 초점을 맞춰놓고 있는 시가총액 최우선 종목군들. 자, 그들 종목은 뭐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마치 약속을 한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요. SK하이닉스는 더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 종목은 아니지만. 그리고 네이버도 맥을 못 치고 있고요. 또 LG화학은 뭐 버티고는 있습니다만은 탄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삼바는 조금 낮긴 하지만 지금 조정받고 있고요. 현대차 막혀 있고요. 오히려 약간 현재 비중을 줄일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린 바도 있었죠. 또 삼성 SDI, 또 현재 셀트리온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오히려 빠지고 있는 형국이고요. 카카오도 좀 막혀 있는 상태죠. 자, 이런 점이 좀 답답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다른 종목들은 잘 가는 종목들도 있어서 현재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 위주로만 돼 있으면 상대적인 박탈감마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분위기라는 것이죠. 그나마 지난주에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LG전자 정도가 특히 그 금요일날 제가 강력히 말씀드렸죠. 시총 최상위 종목들을 갖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답답하니까 그것을 보상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이런 정도의 종목이 아주 적당하다. 자신 있게 밑줄의 본존이기도 하니까 매수하고자 했던 LG전자가 좀 올라와서 그나마 조금 위안이 될 수는 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뭐 큰 위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작게나마 그렇게 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고요. LG전자만 따로 말씀드리면 지금도 여전히 매수입니다. LG전자는 오늘 좀 올라갔다 치더라도 이제 PER 수준이 11배 정도 수준밖에 되질 않습니다. 아무리 적게 잡는다 하더라도 적정 주가는 20만 원 정도까지 충분히 나오도 남거든요. 20만 원 전에 무조건 매수하고 밀고 나가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애플가를 만들 수 있는 어떠한 기회까지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럼 말 그대로 밑줄의 본전이죠. 그래서 지금도 매수가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작은 개별 종목에서 이 종목을 갖고 계신 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지난주 월요일날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하나 마이크론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다는 것. 뭐 이런 종목 갖고 계신 분들은 조금 사정이 좀 날 거는 같은데 이 방송을 뭐 청취 내지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하나 마이크론을 갖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갖고 계신 분들은 그나마 조금 날 거는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위안은 받을 수 있을지언정 전반적인 상황은 상당히 좀 답답한 감을 지울 수가 없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이들 종목이 못 가는 것은 펀더멘탈 문제가 아니고 철저히 수급과 관련된 그 문제인데, 자, 그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그렇게 오래일 것 같지 않다는 것이죠. 길어봐야 뭐 이제는 뭐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은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초
다음 달 초가 되기도 하죠. 5월 3일에 공매도가 제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 환경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예, 그때부터 또는 그때 이전부터라도 외국인들이 보다 노골적으로 우리 시장에 다시 컴백할 가능성이 있다. 오늘은 프로그램 매수 비책 쪽으로 많이 들어왔는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아무리 늦어도 그때 이후로는 비차익 외 차익 프로그램 매수까지 강력히 유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태까지 미적거렸던 시총 최상위 종목들이 탄력적으로 올라가는 수순이 나올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라고 하는 그 논리를 계속 설명드리고 있죠. 그리고 그 중간에 LG전자 같은 종목도 있고, 이제 와서는 쫓아가기는 조금 어려운데요. 해운주도 있고 철강주, 포스코도 가끔마다 말씀을 드렸죠. 이 종목도 있는데 어찌됐든 전반적인 분위기를 이들 대형주가 이끌고 감에 따라서 현재 상황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일단 시장 점검을 다각적으로 한번 해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특별히 준비한 이슈는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종목군들 하나하나를 면면히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특징 하나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HMM. 옛날 이게 현대 해운이잖아요. 그렇게 한때 망해갔던 업체가 이렇게 많이 뜨고 있습니다. HMM 같은 종목군도 그렇고요. 또 현재 우리 종목이기도 하지만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도 이렇게 떠요. 그리고 또 우리 종목은 아닌데요. 현재 뭡니까? 다른 한미 반도체도 이렇게 많이 듭니다. 자, 이들 종목군에는 비단 이런 종목뿐만이 아닙니다. 최근에 각광받고 있는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정석적인 종목 중에서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들의 공통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 공통점은 바로 쇼티지, 즉 현재 공급 부족이라고 하는 그런 사태와 직결되어 있는 가장 핵심이 되어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 여기에 해당된다는 건데요.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까요? 약간 특별성이 있는 종목인데요. OCI 같은 종목도 그에 해당이 되죠. 현재 폴리실리콘의 쇼티지 현상과 관련돼서 OCI가 최근까지도 이렇게 각광을 받았다 하는 건데요. 자, 그 내용을 피상적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되고요. 그 배경을 좀 소상하게 알고 있고 그와 관련된 해당 종목이 뭔지 또 어떤 종목들이 부각될 건지 전반적인 현재 그 배경과 전망까지 그 종목까지 알고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 시장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뭐 또 많지도 않습니다. 해서 오늘은 그런 정도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서 현재 마칠까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지수 상승 장세, 즉 시가총액 최상의 종목들이 이끌어가는 장세가 조만간에 펼쳐질 것이다라고 이제 제가 설파하고 있는데요. 현재 그 가능성이 여전히 유효한지를 점검하는 짤막한 점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역시 이슈부터 점검을 해야 되겠죠. 자, 미국의 최근 들어 가장 큰 악재가 됐던 것은 자본이득세를 증세하는 것, 이른바 부자 증세인데 실제로 그것을 따져보니까 그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는 것이죠. 전체 시가총액 0.4%, 하나로 따지면 200조, 그 하나만 본다면 크지만 이게 한꺼번에 나올 것도 아니고 전체 시장 대비로 봤을 때 0.2%밖에 되질 않습니다. 0.4%. 따라서 그것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하는 분석이 이제서야 비로소 나왔다는 거고요. 또 이것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의회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게 또 만만치 않다는 것이죠. 절차상의 문제, 또 현재 민주당 내부에 있을 때 반대도 있기 때문에 절차상 이게 쉽지 않다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상당히 둔화되거나 또는 완화된 형태로 해석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서 미국 증시의 이
이 문제와 관련된 이런 악재의 크기는 거의 다 반영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됩니다. 물론 추후적인 법인세 인상과 관련된 변수 좀 부담은 약간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그 역시 이런 문제 같은 그런 문제로 같은 해법으로 해소가 되거나 완화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에 대해서 역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겠습니다. 자, 이 문제 즉 현 미국의 민주당 즉 바이든 정부가 갖고 있는 반시장 정책과 관련된 시장의 충격은 이렇게 됨에 따라서 상당 부분 지금 불식되고 있는 듯한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있는 것은 거의 없죠.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더군다나 요번 주부터 미국의 주요 IT 기업들의 실적 발표 줄줄이 있는 그런 한 주가 이번 한 주가 됩니다. 애플, 구글, 또 아마존, 테슬라 이 중에서 우리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IT 기업은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한때 뭐 거의 900달러까지 갔다가 또 600달러가 깨지기도 하는 등 아주 뭐 큰 현재 그 굴곡이 있었다는 건데 최근 들어 700달러까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이죠. 근데 지난 1분기 판매 실적이 83만 대, 지난 4분기 판매 실적이 50만 대 놓고도 굉장히 잘 팔았다 했던 건데 불과 1분기 사이에 그 상태의 60% 정도가 더 물론 계절적인 요인도 좀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초급등 거의 빅뱅이죠. 폭발하는 정도 수준으로 잘 팔리고 있다. 생산하는 캐파 문제가 좀 있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를 통해서 지금 월가 곳곳에서는 또다시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1000불 이상을 제시하는 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내 2차 전지들한테도 상당히 좋은 모멘텀이 된다는 건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몰라도 최근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은 주가가 멈춰져 있는 상태죠. 따라서 안 갖고 계신 분들 또는 물량이 적으신 분들은 현재 LG화학이든 또는 제가 강조하는 SKC도 최근에 MSCI 지수에 편입된다는 얘기 때문에 약간 주춤 좀 되는데 안 갖고 계신 분들은 눈 딱 감고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부터 계속 강조드린 바 있죠. 물론 무조건 장기를 봐야 되죠. 그 투자 기간을 놓고 본다 했을 때는 LG화학보다 SKC의 투자 기간이 더 길어야 됩니다. LG화학은 최소한 1년 내지 향후 3년 정도 앞을 보고 투자하는 대상이라면 SKC는 3년 내지 5년 정도 앞을 보고 투자하는 대상이다 하는 점 구별해서 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이 점에 대해서는 그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은 뭐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까 하고요. 어쨌든 테슬라 실적 발표를 즈음해서 우리 시장에 2차 전지주들도 부각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한 주가 이번 주 한 주다 하는 것까지 말씀드리고요. 자, 시장을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외국인들 잠깐 4천억 정도 순매수. 요건 좀 나중에 보실 필요, 자막을 좀 나중에 보시고 수급 그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작아서 잘 안 보일 것 같은데요. 외국인들이 3,900억. 개인들이 이게 이제 상당히 가변성이 있죠. 개인들은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계속 매수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일정한 구간, 일정한 분위기, 뜨겁게 달아오르기 전 좀 애매한 상태에서는 오히려 차익 매물, 경계 매물, 실망 매물들이 계속 이어질 소지가 높다. 금액으로 봤을 때에는 특히 삼성전자 국가에서 봤을 때 적어도 3조 원 내지 5조 원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대기 매물이 깔려 있다는 정도. 그래서 제가 젖은 장작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죠. 어쨌든 일반 개인들 그런 차원에서의 단기 차익 매물 내지 실망 매물 뭐 이런 것들이 나온다 보시면 되고 그 물량을 여하이 외국인들 잡아줘야 되고 또 기관이 잡아줘야 되는데 아직은 기관들이 그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지는 않고 있죠. 눈치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연기금이 오늘까지 6거래일째 연속 순매도인데 하지만 규모가 줄었고요. 다만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는 여전합니다. 연기금 현재 보고 계신 화면에 오른쪽 상단에 있는 막대 그래프가 연기금의 국민연금의 삼성전자에 대한 수급을 막대 그래프로 그린 건데요. 자, 파란 막대가 아래로 향하고 있죠. 계속 매도를 하고 있다는 건데 거의 일정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아마
지수가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또 그와 관련된 비중이 올라가니까 또 매도를 하지 않을까? 이 부분 참 걱정이네요. 부담은 되긴 되는데 하지만 이 부분을 여태까지 소화를 했으니 추후에도 소화를 못할 이유가 전혀 없겠죠. 또 국민 여론도 안 좋고 해서 이런 주를 계속 매도하지는 못할 겁니다. 이탈 한도 범위를 넓혔기 때문에 적당히 매도하면 이 역시 그치지 않을까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해서 약간 부담은 되지만 그 전과 같은 그런 정도 강도의 부담은 아니다 하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별히 봐야 될 것은 베이시스인데요. 자, 베이시스가 종가 베이시스는 마이너스 1.16. 이건 약간 좀 이상하긴 해요. 한데 시간 외에서 선물 지수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베이시스가 상당히 낮다는 것은 약간의 어떤 변수. 이건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유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든 이건 조금 이상한 징후고요. 다만 장중에 평균 베이시스는 0.5 정도, 마이너스 0.5 정도 라서 그 전에 있었던 베이시스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축소가 됐고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공매도 직전이라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고 판단되기도 하는 것이 바로 프로그램 매수입니다. 비차익 쪽으로, 그러니까 차익 거래 쪽으로는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조금이라 나왔는데 비차익 쪽으로는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죠. 거의 5천 가까이. 내국인들이 매수한 규모보다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상당히 민첩하게 들어왔다는 건데 베이시스 조건이 충분치 않은데 들어왔다는 것은 그만큼 뭔가의 시장의 판도상의 변화가 있음을 현재 전제해서 이게 이 정도의 금액이 유입된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고요. 여기다가 프로그램 매수까지 들어와야 그래야 기술 관련 대형주들이 움직일 수 있는 조건이 수급 조건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아직은 반쪽 도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 점이 아직은 좀 아쉽고 아직 변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자, 여기까지. 자, 그리고 자, 두 번째 주제,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왕이면 차트를 열어놓고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죠. 자, 일단 보세요. 가장 쇼티지, 즉 공급 부족이라고 해서 매스컴을 통해 계속 강조되는 분야가 있죠.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반도체 중에서도 차량용 반도체가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직하면 우리나라 반도체 강국인 우리나라에서도 이 차량용 반도체를 공급받지 못해 현대차의 울산 공장마저도 일부분 가동 중단될 정도였다는 거죠. 테슬라도 약간 차질을 좀 받았다고 하죠. GM도 마찬가지. 전 세계 주요 완성차 업체들 모두가 다 그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 때문에 공급에 생산 차질, 사실은 이게 차질하지만 실질적인 공급 차질의 규모는 전체 생산 캐파의 1%도 채 안 됩니다. 이걸 갖고서 지나치게 민감한 반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만약 그것 때문에 빠지는 상태라고 했을 때는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그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현대차입니다. 현대차는 그거 외에는 악재가 없습니다. 2분기, 1분기 실적 좋고 전망 밝거든요. 근데 주가는 좀 빠져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하는 거 잠깐 더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일단 차량용 반도체의 키포인트는 두 가지. 한 가지는 차량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심리적인 어떤 악재로 작용되고 있다는 거. 심리적인 악재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 아주 심각한 쇼티지 상태에 빠지다 보니 그와 관련돼서 각종 차량용 반도체 제조사 또는 반도체 관련 업체들이 이 반도체 투자 설비를 위한 그 투자 확대 열풍이 불고 있다는 것이죠.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투자를 위한 열풍이 불고 있다 하는 것. 그와 관련돼서 움직이는 종목이 있죠.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한미 반도체 같은 종목. 한미 반도체 잠깐 볼까요? 한미 반도체가 가장 거기에 적격한 조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 마이크론도 그와 관련돼 있다 하는 건데,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특기할 만한 종목이 있죠. HMM도 그렇고요. 그리고 또 펜오션, 그리고 대한해운 같은 이런 종목 해운주들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HMM, 특히 컨테이너선을 주력으로 하고 있는 HMM이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선복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선복. 이게 이제 선박, 어떤 화물을 옮겨야 되는 그 선박이 적재할 수 있는 그 톤수, 적재할 수 있는 그런 화물 양을 선복이라고 합니다. 선복. 근데 선복이 현재 모자란다는 정도를 지나서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그 선복이 품귀가 되는, 세상에 이런 일도 발생을 하는군요. 그래서 뭐 컨테이너선, 화물선, BDI라고 하죠. 현재 화물선, 화물 운임지수 및 컨테이너 운임지수 등 각각 뭐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며 한 달 사이에 20-30% 올라가고 하는 식으로 해서 불과 몇 개월 사이에 2배가 올라가고 하는 식의 그런 분위기. 더군다나 뭐 HMM은 뭐 분기당 영업이익 규모가 1조, 그전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러한 이른바 떼돈 벌고 있는, 완전 떼돈이죠.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있다 하는 것까지. 근데 이거는 장기적으로 계속 이런 현상이 나오지는 않겠죠. 그건 감안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바람에 선복이 부족하니까 그 선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선박을 건조 주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선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현재 조선주들이 엄청난, 불과 작년에 수주 받은 것을 불과 몇 개월 사이, 한 2-3개월 사이 다 받아내는 그런 정도로 수주 대박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그게 해당되는 종목이 그런 것들이죠. 대우조선해양,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조선해양 내지 현대 삼성중공업 같은 종목들이 그에 해당됩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중공업 및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이런 정도 될 겁니다. 현대미포조선 단기로 매매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단기 매매. 그리고 그런 정도로 강렬하지는 않지만 쇼티지까지는 아니더라도 공급 부족, 수요 과다라고 하는 반 그런 그 쇼티지 뭐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분야가 철강입니다. 철강은 약간 다르긴 해요. 현대제철도 그렇고 포스코도 그렇고, 이거는 공급을 하질 못해서, 그래서 공급 부족이 생긴 것이 아니라 공급을 할 수 있는데 일부러 공급을 절제를 해서 오히려 쇼티지가 인위적으로 좀 만들어진 측면이 다분히 있다는 거죠. 다른 데는 공급을 하려고 해도 공급이 안 돼서 쇼티지가 나왔는데 이거는 좀 다릅니다. 그 키는 중국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중국은 벌써 5-6년 전부터 전체 세계 철강 생산의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해서 그 많은 중국 철강 업체들이 부실로 빠져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전부터도 계속 중국 철강 산업의 구조 조정을 혁파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썼던 거고요. 지금도 또한 그러한 구조 조정의 그 흐름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철강 업체들을 지금 문을 닫게 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해서 구조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철강 생산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며, 철강 수요는 느는데 철강 생산은 통제되고 있죠. 바로 그 바람에 부분적인 그런 성격의 쇼티지 현상이 반쪽짜리라도 나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 바람에 지금 또 전방산업도 워낙 좋아요. 전방산업이라고 하는 것이 뭐 그 뭡니까, 건설도 있죠. 또 건설은 철근이 많이 쓰이고, 철근, 그 다음에 후판 선박 쪽이죠. 선박 쪽, 조선 쪽이죠. 조선 쪽. 그리고 자동차도 요새 괜찮단 말이죠. 자동차, 이런 쪽. 그리고 이제 IT도 나쁘지가 않죠. 열연 강판, 냉연 강판 모두 다, 거의 모든 품목, 열연, 냉연, 또 후판, 철근, 뭐 그다음에 형강 주로 이제 건설 쪽에 많이, 철근 마찬가지로 많이 쓰입니다. 이런 쪽이 다 좋으니 현재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포스코입니다. 이거는 추세성 어느 정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당히 중국에서 통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추격해서 매수하는 건 조금 어렵습니다. 갖고 계신 분만 갖고 있으면 되는 정도, 그런 정도 보시면 된다는 거고요. 그 외에 바로 그런 것과 관련돼서 뭐 고려 아연 조금 다르죠. 비철 금속 쪽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쪽은 포스코, 현대제철인데 이왕이면 포스코가 낫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쇼티지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도 쇼티지일 겁니다. 자, 앞서서 지금 테슬라 설명드렸죠. 분기 단위로 벌써 60%나, 물론 계절적 요인까지 감안한다면 연간 단위로 봤을 때 역시 한 50% 내지 60% 정도, 상황에 따라서는 거의, 또는 종목에 따라서 거의 2배 가까이 그 캐파가 늘어날 수도 있겠다 싶은데, 어찌됐든 완성차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존 완성차 제조업체 외 다른 업체들까지 좀 전기차를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이 급속히 팽창하는 그런 시대에 이제 막 접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이 늘으니 공급이 어느 정도 제한되어 있는 2차 전지는 지금 당장도 뭐 그것 때문에 가격이 좋습니다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2차 전지와 관련돼서도 쇼티지 현상에 나올 소지가 상당히 크다는 것이죠. 미래 전고체 배터리나 또는 현재 주력을 현재 지금 뭡니까, 자체 생산을 한다는 식으로 간다 하는 그 얘기는 최소한 3년도 너무 짧아요. 한 5년 정도 뒤의 얘기입니다. 5년 정도 뒤의 얘기인데, 지금 당장 향후 1년 거쳐 2년 거쳐 지금 당장 2차 전지가 부족한, 그것도 절대 부족한 그런 쇼티지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에서는 여전히 LG화학이나, 우리 정부는 아니지만 SDI나 또 관련해서 다른 현재 우리는 또 SKC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SKC 말고도요, 일진머티리얼스, 또 현재 솔루스 첨단 소재, 뭐 포스코 케미칼 다 괜찮습니다. LNF, 첨보, 대버 마그네틱스 같은 경우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저것 다 따지면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압축해서 대형주로 가자 했을 뿐이고, 전체를 봤을 때 다 괜찮다는 것을 쇼티지 현상이라는 것, 2차 전지에서 불가피하고 굉장히 그쪽으로 쇼티지 현상이 강하게 나타날 소지까지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적어도 일정 기간만큼은 이쪽 부분은 대단히 유망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약간 특화된 분야이긴 하지만 이것도 쇼티지의 대표적인 그 케이스는 약간 그 케이스가 달라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OCI인데요. 자, 폴리실리콘은 이것도 중국이 전 세계 수요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중국에서 생산을 한다는 건데, 하필이면 중국산 대부분이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되는, 그쪽에 이제 사막이 많고 그래서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이제 생산을 한다는 건데, 이쪽 인권 탄압과 관련해서 특히 미국을 위시한 G6가 통제를 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죠.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조만간에 신장 위구르에서 만들어진 폴리실리콘을 보이콧, 즉 수입을 제한시키는 조치를 할 소지도 있고, 실제로 부분적으로 신장산 폴리실리콘을 수입을 안 하는 식의 분위기가 자율적으로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아직까지 전체 시장을 놓고 보면 수요보다는 공급이 조금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폴리실리콘 가격은 작년 최저점 대비 3배까지 오른 현재 톤당 $19 정도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이죠. 톤당이 아니 킬로그램당이네. 킬로그램당 $19 정도 수준까지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러니 OCI 같은 경우에 BP, 블랙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이 되는 폴리실리콘 가격이, 여기는 원가 경쟁력이 좀 있는 업체입니다. 그 OCI는. 그래서 원래는 한 $8, $9 정도는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거의 그것만 따지면 반값에 그 폴리실콘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으니, 이것도 실적이 갑자기 느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그 OCI가 특별히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위치가 높기 때문에 쫓아가면 안 되고 떨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잡아보자 하는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하나 솔루션은 같이 하고 있죠. 근데 뭐 굳이 같이 할 그럴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렇게 나눠서 할 필요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시면 되는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하나 솔루션이 낫고요.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조금 주안점을 두시는 분들은 어, 아무래도 OCI가 조금 더 낫겠죠. 예, 그런 관점으로 구별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적정한 단기 매수 타임을 잡는다 했을 때는 상황과 현재 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의 각계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르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대충이라도 제가 말씀을 드린다 한다면 대략 한 13만 원 이하, 12만 5천 원 정도까지 그 사이 정도가 어떨까 싶습니다.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비단 앞에서 얘기했던 다섯 가지 반도체, 또 현재 그 해운, 철강, 2차 전지, 그리고 폴리실리콘뿐만이 아니라 원래는 반도체 디램도 어마어마한 쇼티지 상태로 현재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시장은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현재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연간 CAGR이라고 하죠. 연간 성장률은 한 8% 보고 있는데 반해서 지금 비램은 1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15% 정도면 오히려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 확대 속도보다 더 크거든요. 그리고 공급은 상당히 극도로 제한돼 있죠. 약간 거기 인위적으로 공급 카르텔 같은 분위기가 형성돼서 공급이 수위가 조절되고 있는 상태이고 신규로 디램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마땅한 경쟁 대상 생산 업체도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극도로 제한되어 있는 그런 상태이니 당연히 이 가격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가파르게 올라갈 소지가 있는데 다만 거기에 해당되는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위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과 같이 수급이 꼬여 있을 때 그래서 못 가는 것 뿐이다 이죠. 따라서 펀더멘털로 봤을 때는 올라갈 수 있는 충분한 힘이 비축되고 있는 것이다. 좋게 얘기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장기이기도 하지만 단기를 보더라도 현재 상황은 뭐 충분히 기다릴 만한 또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태인 점을 앞에서 얘기했던 쇼티지라고 현상을 통해서 현재 반도체 디램까지 연결시켜서 봤을 때 삼성전자가 그 바통을 이어봐서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특기 사항도 있죠. 차량용 반도체와 관련돼서는 5월 달에 4월 달도 좀 심각했지만 5월 달에 가장 심각할 것이다라고 하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장 5월 달이 나쁘다면 6월 달부터는 풀린다는 얘기니까 5월 달이 최바닥일 가능성이 있겠죠. 그랬을 때 현대차의 눌림목 바닥이 현재 매력적일 수가 있다는 것이 현재 위치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아직 그 악재에 대한 부담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지금 당장 움직일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 정도. 자, 그리고 지금 현재 금융, 건설, 정제, 석유화학, 전통수람이 상당히 좋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선박, 철강도 좋았죠. 그리고 오늘 보니까 뭡니까? 대한유화나 S오일 같은 S오일은 정제고요. 대한유화는 종합 석유화학 업체들도 좋아요. 실적이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이들 종목이 이렇게 상당히 가파르게 좋아지는 그 배경에는 삼성전자 같은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이 움직이지 못한 것에 따른 반사적인 이익도 가미가 돼 있다는 거죠. 시장의 흐름상 그들이 조금 더 많이 부각되고 있다는 건데 이 흐름을 잘 타야 됩니다. 이미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면서 억지로 쫓아가는 걸 그래서 나쁘다는 거. 차라리 현재 시점에서는 안 가고 있는 종목을 그대로 쭉 있는 게 미련스럽게 보일지 몰라도 그게 정답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너무 공격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설명드리고자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전통 산업주들이 하필이면 오늘 보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약간은 무차별성으로 H레민도 그렇고 뭐 현대 페노션도 그렇고요, 대한해운도 그렇고요, 해운주뿐만 아니라 조선주 전반에 걸쳐서 철강주 전반, 석유화학주 전반 이런 종목들이
다 같이 올라갑니다. 아주 뜨거운 정도까지는 아닌데요. 근데 어느 정도는 약간 어, 무차별성, 묻지마성은 아니지만 무차별성 상승을 같이 한다는 것은 과열징후, 제1차 과열징후입니다. 그래서 이들 좀 갖고 계신 분들 갖고 있어야 되겠지만 아직은 매도할 단계는 아니죠. 하지만 매수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 하는 것을 현재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고요. 따라서 이들 좀 많이 올라가는 종목을 쫓아가는 것보다 차라리 안 움직이지 않는 쪽에 초점을 맞추는 게 더 바람직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쇼티지와 관련돼서 하나마이크론, 하나마이크론 말씀드렸죠? 잠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하나마이크론. 자, 하나마이크론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데 이유는 자회사 중에 자회사 중에 초고속 충전 IC는 직접 회로죠. 반도체입니다. 그것을 만드는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이 초고속 충전 IC는 갤럭시 시리즈에 독점 납품되는 것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NXP에도 공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들어가고 그 독점 공급이고요. 또 NXP에도 공급된다는 측면에서 상당한 그러니까 상당한 어떠한 어,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현재 갖춰져 있다는 것이죠. 한쪽은 갤럭시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그것도 초고속 충전이 굉장히 어렵다고 그래요. 이 기술을 갖고 있는 이 업체가 자회사에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마이크론이 이렇게 부각된다는 것이죠. 전체적으로 하나마이크론이 패키징 전반에 걸쳐서 범핑 기부터 시작해서 최첨단 패키징 맨 마지막 테스트 공정까지 다 원스톱으로 그러한 그 사업 라인이 구축되어 있다는 것도 메리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미 반도체인데요. 파운드리 공정에 최근에 전 세계 주요 지금 그 비메모리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는 이른바 파운드리 업체들 가장 대표적인 데가 TSMC죠. 그리고 미국인 2위가 2위는 이제 삼성이고요. 그리고 3위가 글로벌 파운드리 여기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도 최근에 들어왔고요. 인텔도 다시 한다고 하죠. 자, 이렇게 이들이 한테 투자 규모를 기존에 했던 업체들은 더 확대, 거의 한 50% 내지 100% 이상. 또 SK 하이닉스도 또 집중하고자 하고요. 또 인텔도 한동안 단절했다가 또 재개한다고 하고요. 삼성전자도 하겠죠. 지금 당장은 현재 이재용 부회장이 묶여 있기 때문에 안 하고 있지만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현재 파운드리 쪽의 투자 확대가 이거는 거의 그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몰려 있는 상태라는 것이죠. 그런 뜨거운 투자 열풍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이 즉 파운드리 투자 확대와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크게 부각된다는 건데 그 중에서도 한미 반도체가 갖고 있는 게 비전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키지와 관련된 절단하고 또 뭡니까 분석하고 테스팅하고 기타 등등의 복합적인 기능을 할 수 있는 패키징과 관련된 그런 그 장비인데요. 그 장비 이 지금 현재 비전 플레이스먼트라는 장비는 국내에서는 한미 반도체밖에 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장비를 갖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 때문에 한미 반도체가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다는 것이죠. 후반 1분기 거쳐 2분기 실적도 좋은데 3분기, 4분기 갈수록 영업이익률이 근 30%대 수준까지 계속 누적적으로 좋아지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좋아질 것이다 하는 것이죠.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체가 장비 제조업체가 영업이익률이 30% 넘어간다는 것은 대단한 일입니다. 아무리 좋은 업체를 하더라도 현재 예를 들어서 PSK만 하더라도 20%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 30%예요. 그만큼 경쟁력이 탁월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미 많이 올라갔죠. 추격해서 매수하는 것은 대단히 불편합니다. 다만 적당한 기회가 되면 갖고 계신 분들 그대로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가령 주가를 봤을 때 얼마쯤 줄까요? 대략 한 35,000원?
그런 정도 이하에서 매수를 할 수가 있으면 한번 잡아보는 정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는 좀 불편한 측면이 있죠. 많이 올라서. 네, 그런 정도로 볼 수 있는 현재 파운드리와 관련돼서는 이 종목 쇼티지라는 그런 환경에 가장 지금 혜택을 많이 받는 특혜를 받는 근데 그런 대상이라는 측면에서 특별히 좀 봐줄 필요가 있다 하는 점. 자, 마지막으로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상승 장세 몇 가지 확인만 하고 끝내죠. 금리 환율 상당히 안정돼 있어요. 코스닥, 코스피 대형주가 좋았고 장중 역베이스 종가 기준 역베이시스는 커졌는데 이게 불확실성이죠. 하지만 그걸 제외한 나머지 시장 장중 베이시스는 좋았습니다. 네, 그런 것도 변하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긍정적 변화의 일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초대규모 비차익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왔다는 건데 요거는 좀 특이한 합니다. 금년 1월 4일 이후에 누적적으로 쌓여있는 현재 차익 및 비차익 프로그램 매매 누적 매도 규모가 무려 28조 2천억 원이나 됩니다. 작년까지 합치면 거의 40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는 상당 부분은 포지션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어차피 이거는 길어봐야 3년 이내에 이 포지션을 정리를 해야 되는 단기 매물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계속 누적 매도물을 적체해 놓고 그대로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일정 부분은 특히 아비티리지라고 해서요. 차익거래 위주로 해서 많이 했던 그런 펀드라고 한다면 반드시 청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준이 나올 것으로 전제했을 때 그 중에 최소한 절반 내지 그 전부가 환매수될 소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작게는 15조 내지 많게는 30조 정도 이와 관련된 매수세가 특히 5월달 이후에 국내에 유입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들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이를 통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힘을 입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민감도 좋았다는 것도 이게 경기 민감주하고 삼성전자도 따지고 보면 경기 민감주입니다. 근데 다른 경기 민감주들은 좋았는데 삼성도 못 간다는 것은 결국 실적이 나쁜 것도 아니고 그렇다는 얘기는 결국 수급과 관련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 대신 경기 민감주가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다른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다른 분 얘기는 다 똑같습니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순매수했다는 거, 재매수했다는 거, 그리고 단기적인 변수는 아까 설명드렸지만 종가 베이시스가 낮은 거는 조금 이해가 안 갑니다.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일시적인 현상이지 그럴 거는 같은데 그래도 하도 이상하게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되겠다 하는 정도로 정리해서 오늘 시장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